오늘은 약국 여드름 연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과 갈 시간이 없을 때 또는 피부과 시술을 받기엔 금액이 부담스러울 때 여드름을 잠재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연고는 교과서에 적혀있는 공식 여드름 연고인 파티마겔, 아젤리아, 클리어틴 외용액부터 비공식적인 연고인 에크논과 에스로반까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비공식적인 치료법들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연고들을 어떨 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싹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드름이 생기는 4단계를 알고 넘어가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약을 골라야 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첫째, 각질이 쌓여서 모공을 막고 있는데, 둘째, 피지는 많이 만들어져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셋째, 피지가 안에 쌓이면서 피지를 좋아하는 큐티박테리움 아크넥스라는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여, 넷째, 염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드름을 잠재우려면 첫째, 각질을 치워서 모공을 열어주고, 둘째, 피지를 줄인 다음 셋째, 여드름균을 억제하고 넷째,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되겠죠? 오늘 소개할 약국템들은 각각의 과정에 모두 관여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째는 에크논 크림입니다. 에크논은 비공식적 여드름 치료제예요. 책에는 언급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항목 있죠.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써볼 약이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고려해보는 차선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부프로펜 연고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장에 나와서 꽤 오랜 기간 1차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되어 이에 대한 자료들도 대부분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 저 역시도 일반의약품 여드름 연고 중에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약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일반의약품이라는 게 사람마다 효과를 보는 정도가 천차만별이어서 누구는 효과가 좋았다, 누구는 효과를 못 봤다, 평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효과를 보는 연고가 이 에크논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에만 팔아서 일본 가면 꼭 사오는 필수템 중 하나였는데 201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부프로펜 연고가 출시되어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안에는 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이부프로펜, 하나는 이소프로필 메칠페놀입니다. 이소프로필 메칠페놀로 여드름균을 억제한 다음 이부프로펜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3번과 4번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균작용이 있는 만큼 붉게 올라온 염증성 여드름에 가장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면봉에 소량을 담아 콕콕 찍어서 하루에 3-4번 정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큐아크네 플러스 크림도 에크논과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이 2가지 연고 중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에스로반 연고입니다. 성분은 무피로신 항생제로 여드름 공식 치료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집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대중적인 연고죠. 저는 상처 났을 때 꼭 이 에스로반을 쓰고 있어요. 동일한 성분으로는 닥터로반, 박테로신, 베아로반 등이 있답니다. 외국에서도 간혹 여드름 치료에 쓴다고 해서 해외 지식인 사이트에 보면 무피로신이 여드름에 효과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드름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고 항생제로서 3번째 단계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써야 하느냐? 좁쌀 여드름보다는 붉게 올라온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고 특히 통증이 있다면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내용물이 터진 다음 피부가 살짝 오픈되어 있을 때 바르셔도 괜찮고요. 사용법은 하루에 2번 정도 면봉에 묻혀서 얇게 펴바르시면 됩니다. 제가 무피로신이 여드름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료가 정말 없었어요. 심지어 교과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찾은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여드름에 효과는 있으나 공식 여드름 약제에 비해 우월할 정도의 효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치료법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집에 에스로반이 있을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무피로신은 아무래도 항생제인 만큼 내성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드름의 염증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나았다고 바르기를 중단하면 남아있는 균들 중에서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도포해주세요. 요약하자면 붉게 올라온 염증성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으며 다른 여드름 약을 구하기 어려울 때 차선책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3번째는 파티마겔이에요. 성분은 벤조일 퍼옥사이드로 농도는 2.5%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공식 여드름 치료제로 무려 1960년대에 여드름 약으로 승인될 정도로 유서 깊은 여드름 약인데요. 특히 항생제에 대한 여드름 내성균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대체자로 각광을 받았었죠. 실제 여드름 국소 치료제로는 탑 3 안에 들어간답니다. 항생제와 비슷하게 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항생제와 달리 내성 걱정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염증성 여드름 또는 화농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아요. 또한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녹이는 효과도 있어 좁쌀 여드름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에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 의약품으로는 농도가 2.5%와 5%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가요? 하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연구가 무려 1986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2.5%, 5%, 10%에서 여드름 호전 효과를 비교했는데 효과는 모두 비슷하면서도 부작용은 2.5%가 훨씬 적었다 입니다. 따라서 2.5%인 파티마 겔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 꼭 5%를 고집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사용하다가 적응이 되면 하루에 2번 늘리면 되는데 약이 머리카락과 옷을 탈색시킬 수 있어서 특히 바디 쪽에 바르시는 분들은 옷이나 수건을 하나 덧대주세요. 결론적으로 염증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젤리아입니다. 아젤리아의 주성분인 아젤릭산은 공식 여드름 치료약이며 한국에는 20% 농도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 작용과 함께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녹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염증성, 비염증성 여드름에 다 효과가 있어서 무난무난하게 쓰기에 좋아요. 거기다가 특이한 게 색소 침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로신 아아제라는 효소를 억제를 해서 색소 침착도 좋아지기 때문에 갈색 여드름 자국이 생기셨다면 더더욱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논문을 보시면 여드름 색소 침착에 레티노이드 연고와 아젤릭산 둘 다 효과가 있었으며 레티노이드 자극감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아젤릭산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 귀리, 율무 등과 같은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안전한 성분이랍니다. 처음에 발랐을 때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자극이 없다면 하루에 2번 정도로 용량을 천천히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젤리아는 붉은 염증성 여드름부터 좁쌀 여드름과 같은 비염증성 여드름까지 두루 효과가 있으며 임산부에도 사용이 가능한 안전한 약입니다. 다섯째는 클리어틴 외용액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은 바하의 일종으로 공식 여드름 치료약이며 여드름뿐만 아니라 사막이나 건선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각질을 녹이는 역할을 해서 1번에 효과가 있습니다. 살리실산은 피지를 녹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화장품 성분으로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화장품 법상 최대 농도가 0.5%까지만 가능해서 치료용보다는 유지관리용으로 더 적합하고요. 의약품의 경우 0.5에서 2%까지 들어있어서 여드름을 치료해야겠다면 클리어틴이 더 좋습니다. 클리어틴은 살리실산 2%가 들어가 있고 풀처럼 생겨서 해당 부위에 톡톡하고 가볍게 2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겔 제형으로는 에크린 겔이 있는데 농도 역시 2%고 이건 면봉에 묻혀서 하루 2번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모든 약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이 연고들은 자극이 없는 선에서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발랐는데 따갑거나 간지럽다면 중단하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바를 때 양을 좀 줄여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괜찮다면 그때 조금씩 증량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드름 예방 차원에서 연고를 바르는 거 어떤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예방 목적으로 연고를 바르는 경우엔 치료 목적으로 바를 때보다 훨씬 오랜 기간 바르셔야 해요. 우리 왜 감기약은 3일에서 5일만 먹는데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비타민C는 매일 먹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방 목적의 약품 도포는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연고들은 표에다 요약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린샷 하셔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알려주는 의사 언니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